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앞니가 어떤 외상이나 이런 걸로 깨졌을 때 레진을 이용해서 수복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충치가 있을 때에도 레진으로 수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레진을 쓸지 안 쓸지는, 혹은 크라운을 할지 아니면 라미네이트나 이런 걸 치료해야 될지 여부는 충치건 아니면 외력이건 뭐가 치아에 손상이 왔을 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레진을 할지 아니면 크라운을 해야 될지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앞니에 잇몸 쪽으로 충치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니에 이렇게 치아 목 쪽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충치가 여기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 충치가 진행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흡연이었습니다. 입안에서 충치가 잘 생기지 않게 하려면 침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 타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타액이 구강 내를 잘 적셔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타액 자체가 충치가 잘 생기지 않게끔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타액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될 때에 충치가 호발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나 이런데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암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머리 쪽에 암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타액선이, 침샘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 침샘이, 조직들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침이 좀 덜 나오게 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충치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왜 흡연을 말씀드렸냐면, 그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입안에 침이 좀 마르는, 치아가 좀 젖어 있어야 되는데 침이 마르고 치아 표면이 말라 있게 되면 아무래도 충치가 좀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흡연은 그 침샘에서 침의 분비를 약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고, 흡연을 많이 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헤비 스모커였는데요, 흡연을 많이 한다면 침이 마르면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 충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흡연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흡연이 우리 몸의 다른 폐나 이런 다른 기관들에도 물론 악영향을 끼치지만, 구강 내에도 이와 같이 충치가 생긴다든지, 특히나 치아 주변에 잇몸 염증 있잖아요. 치주염과 흡연의 관계는 굉장히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흡연을 많이 한다면 아무래도 구강 내 건강이 좀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칫솔질을 열심히 하고 그때그때 양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음식물이 끼어 있는 게 잘 빠지진 않으니까 이런 부위에 충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충치가 보기에는 되게 까맣고 큰일 난 것처럼 보였지만, 엑스레이 상에서 신경까지 염증이 진행되거나 그런 소견은 없었고, 그래서 충치를 일단 제거를 해보고 상황을 봐서 레진으로 때울지, 아니면 신경까지 만약에 충치가 진행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경치료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잇몸 쪽에 있던 충치를 다 제거하고 이와 같이 레진을 이용해서 5개 치아를 모두 수복을 해줬습니다. 이런데 사이사이는 긁어봤는데 충치는 아니고 뭔가 착색된 느낌이어가지고 보기는 안 좋은데, 일단은 치료 이후에 잘 연마해서 마무리는 했었고요. 한꺼번에 5개를 하루에 다 하지는 못했었고, 이쪽 2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3개를 그 다음번에 내원하셨을 때 진행을 했는데, 이쪽 3개는 잇몸 쪽에 잘 다듬으면서 잇몸이 약간 피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쪽 보시면 불과 한 3-4일 사이에 잇몸은 자연히 아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니가 상한 경우, 앞니는 외상에 의해서 상할 수도 있고, 충치가 진행돼서 사이사이에도 충치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제 기준으로는 대략 한 40% 정도 이상이 만약에 치아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외상이나 충치에 의해서 40% 이상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40% 이하로 끝에 조금 깨졌거나 치아 목쪽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된 경우면, 혹은 사이에 충치가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레진을 이용해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진의 장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레진은 일단은 치아를 많이 건드리지는 않아요. 충치가 있으면 충치만 제거하고, 아니면 외상이 있으면 그 주변만 깨끗하게 다듬고 레진으로 때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진이 변색이 되거나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재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치료하는 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로 가게 되면 이거는 어쨌건 그 치아에 삭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레진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 충치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특히 남성분들 그 흡연 많이 하실 텐데 피우는 양에 비례해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뭐 담배를 아예 끊어라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이라도 좀 줄인다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지 않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촉촉하게 젖어 있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충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니 충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